우리 아까 3호에서 잠깐 들어갔다 이제 3호 구경하고 왔는데 여기 이제 3호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4호에 거주하시는 오승재님, 김보라님, 송슬기님 이렇게 세 분이시고 3호는 전체 11가구고요. 그 4인 가족이 한 집, 3인 가족이 두 집. 왜 저기가 아기가 있잖아요. 이건 씨 깐난쟁이. 그리고 2인 가구가 한 집? 응, 한 집.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4호는 총 지금 원래 9세대여야 되는데 한 집이 아직 모집이 안 돼서 8집이 거주하고 계시고 3인 가구가 한 집, 2인 가구가 두 집인가? 두 집, 선인에 있잖아요. 두 집.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분들 이렇게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야기는 하지만 좀 부담되시긴 하죠. 어떻게 함께주택을 알게 되셨고 궁금하신 게 사는 사람들이 만족하나?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호에 거주하고 있는 송슬기라고 하고요. 3호에 입주한 지 이제 거의 9개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에 입주했으니까요. 10개월 넘었군요. 셈이 잘 안 되네. 저는 원래 지방에서 대학 다니다가 서울로 이제 첫 직장을 서울로 왔는데 이 근방에 직장을 잡아가지고 이 근처 원룸에 살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동네가 너무 조용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뭐 옮기든 뭘 하든 어쨌든 나는 성산동에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뭔가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금도 없고 저에게 맞는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요 동네 특징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협동조합 형태로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데서도 살다가 또 우연히 공고를 보고 여기 함께주택이 건물을 짓는 것부터 설계도 다 같이 입주자랑 한다고 해서 이거 너무 좋은 기회 같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크기에 내가 원하는 모양의 집을 임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주택에 지원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지원을 해서 이렇게 거주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주택 3호 거주하고 있는 김보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집을 구할 때 서울에서 사실은 집을 구할 때 원룸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다 싶으면은 월세를 따졌을 때 50만 원, 60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게 돼서 일단 그 월세가 너무 아까웠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SH공사에 많이 공고가 올라와서 그 게시물을 꾸준히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살았던 데는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원룸형 임대주택 거기서 살았었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조금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찾다 보니까 사회주택이라는 공고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함께주택뿐만 아니라 뭐 녹색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전에도 여기저기 지원을 참 많이 했는데 조건들이 계속 맞지 않고 면접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다행히 함께주택에서
흔쾌히 저를 받아주셔서 예, 그래서 지금 예, 살게 됐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사호에서 살고 있고요. 2월 말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살다가 서울로 독립을 하면서 이제 반지하에도 살아왔고 또 쉐어하우스에도 살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비용이 좀 낮으면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주택에 입주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SH나 LH 홈페이지를 거의 문지방이 달듯이 계속 다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래서 행복주택 입주를 좀 많이 노렸는데, 행복주택은 워낙 물량이 너무 작고 또 평수도 완전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정말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의 평수는 제한적이고 수도 더 제한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뭔가 그러니까 욕구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필요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가 없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예비도 한번 받았었는데 예비가 80 몇 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개를 모집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예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힘들어하던 와중에 이제 마포에 친구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저 마포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동네기도 하고,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함께주택에 살고 계신 분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함께주택에 대한 얘기를 술자리에서 우연히 듣게 됐고, 그래서 정말 좋은 주택이다. 특히 그때 이제 3호가 막 그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를 할 때여가지고 그걸 넣어보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경쟁에선 떨어졌어요. 이 굉장히 함께주택의 인기를 이제 좀 간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기회를 노려야겠다 싶던 찰나 이제 4호 공고가 마침 또 났고, 그래서 설계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공의 토지를 빌려서 단순히 뭔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거나 이런 개념이라기, 그리고 좀 뭔가 공공의 토지고 건물을 또 함께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하는데, 서울 살면서 좀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정이 막연하게 또 고민되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는 않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함께주택이 뭔가 그 선을 잘 지키면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은 여러 가지 생각에 함께주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특별히 모신 분들 아니고요. 오늘 시간 내신 분들 모신 거니까, 네, 뭐 전혀 작전을 짰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3호 보면 3호나 4호나 다 비슷한 근데 이제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또 이렇게 뭐 3, 4인 가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모일 때 동질감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면 또 1인 가구만의 어쨌든 동질감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약간 섞였을 때 좀 모임이나 아니면 의사소통이나 이런 데 뭐 살면서 좀 어때요? 관계. 저희는 지금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 구성원이랑 1인 가족 그저 숫자로 따지면 거의 반반쯤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 구성원으로 돼 있는 게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조금 이해를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큰 스트레스는 그것 때문에 받지 않는데, 다만 약간 억울한 지점은 입주민 회의를 할 때 3인 가족은 대표 한 명만 나와도 되는데 혼자 사니까 저는 빠짐없이 매번 참석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 돼 있으면 약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들이 그러니까 홀가분하잖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뭘 이렇게 해야 될 때 먼저 나서게 되는 그런 거는, 근데 뭐 그게 딱히 함께주택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사회에서 마찬가지고 그런 면이라서 여하튼 살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살면서 불편함, 좋은 점 혹시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실 분 없으시면 다음 질문 받을까요? 네. 아까 저희가 막 그렇게 질문한 거에 완전 반전되는 분위기를 저도 느꼈어요. 사회주택
사회주택 정말 필요하구나. 아. 이게 왜냐면 입주민들로부터 생생하게 듣는 이 얘기만 아까 어떤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싶은 것보다 아니 이게 아. 사회주택이 좀 약간 단점이라든 어려움이라든 이런 것들 예, 그런 거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막 아까 드렸잖아요 다른 분들도 딱 입주민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좋구나 이런 제가 이제 느낌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반전이라고 말한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개인마다 좀 소득에 따라 좀 다른 것도 있겠고 그 소득에 맞춰서 입주를 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소득 대비 그 주거비용 부담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신지 아니면 좀 약간 희망하는 주거비용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분은 비용에 대한 월 비용 부담에 대한 마포 노인복지지원센터 마포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의 원장님이십니다. 네, 질문이 심리적인 부담을 드리는 질문일까요? 비용 부담인 거예요. 비용 네. 부담. 네. 그게 부담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금액을? 아, 네. 저는 지금 함께주택 있을 때 직전에 오피스텔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평수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65만 원이었고 관리비가 거의 오피스텔이니까 10만 원 넘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월에 한 8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월급이 네 200이 안 때였어요. 그냥 180 거의 최저임금. 왜냐면 이제 단체들이 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진짜로 월세랑 관리비를 내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2인 가구라서 옆에 짝꿍도 있지만 짝꿍도 활동가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함께주택에 사는 게 훨씬 더 월세가 적고 관리비도 적게 내고 있어서 그렇게 막 무지막지한 부담은 아니다. 살만하다. 그래서 주변에 있으면 전 추천을 해주고 싶을 만큼 그래서 공고 올라오면 제가 맨날 친구들한테 보내거든요. 여기 좋으니까 여기 가서 살아라 제발. 네, 왜냐면 친구들도 다 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한 소득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집이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네,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대출을 받지 않고 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집을 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물론 받을 수도 있겠죠. 제가 나이가 뭐 적지 않아서 그리고 회사 생활도 오래 해서 받으려면 받을 수 있지만 빚을 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저한테는 방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따져서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그 보증금이 작고 월세가 어마무지해요. 70만 원, 막 80만 원 이렇게까지 넘어가요. 근데 저는 모아둔 돈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럴 때 보증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이 관리비는 낮은 그런 형태를 찾고 싶었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걸 구할 수가 없었고 마침 근데 함께주택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보증금 2,300에 월세가 36만 원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은 그 전에 그 막 50만 원, 60만 원 내고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담은 그렇게 되지 않고 뭐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럴 때 재직증명서를 요구해요. 근데 여기는 안 하죠. 재직증명서가 필요 없고 내가 이거를 지불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은 가능하다는 점도 저한테는 되게 큰 메리트였어요. 오피스텔 임대를 하는데 재직증명서를 요구해요? 대출을 만약에 받게 되고 막 그러면. 예. 그럼 재직이 안 돼 있으면. 예, 근데 항상 제가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그게 없으니까. 예. 예.
저는 이제 주택의 뭐 질, 대우 이런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현격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대 청년이 수십만 원 월세를 낸다고 해도 되게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을 내면서 어떤 집을 구하는 건데 사실 40-50만 원 월세도 사실 마포 공인중개사들 돌아가 보면 그렇게 환영받는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굉장히 평균대 금액이거나 혹은 그거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위축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집을 구한다고 해도 뭔가 하자가 생기거나 그러니까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의리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함께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 좀 놀랐는데 건축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 집의 설계도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하고 어떤 식으로 쓰시는 게 더 편하시냐 이전에 집에 있었을 때는 어떤 게 고충이었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 어디서 누가 만들었을지 모르는 집에 맨날 들어가 살기만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부터 이제 집에 입주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함께 고쳐나가고 이런 지점들이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가격 면으로 봤을 때도 저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내고도 의리되고 되게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군데군데 커뮤니티 룸이나 옥상이나 테라스처럼 그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오히려 더 많은 이런 측면에서 함께주택의 운영 구조가 참 청년을 기죽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청년의 길을 좀 살려주는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런 경쟁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질문 듣자마자 저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질문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스러운 표정을 다들 보시고 계셔서 네. 그래도 뭔가 불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법도 아니 약간 숨구멍이 딱 생각났어요. 숨구멍. 손구멍. 네. 이 도시에서 살면서 네, 약간 이렇게 하늘에 빨대 꽂아가지고 숨 쉬는 느낌? 그런 느낌. 그런 숨구멍의 역할을 사회주택이 하는 건가? 저는 이제 고민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사회적으로 고민을 저도 많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노인들을 위한 사회주택을 나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시치듯. 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람은 스쳐가는. 질문이요. 마포 구청에 근무하는 고명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좀 다시 한번 꺼내 보는데 혹시 청약 청약 주택 주택 청약 통장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지만 그 권리는 그대로 가져가는. 무용 질문입니다. 뭐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건 그것대로. 그렇구나. 사람이다 보니 재산 증식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될 때 이용권을 획득하는 대신에 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포기했나라고 아까는 이해를 했는데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청약 통장의 경우들은. 그렇구나. 그래, 그게 좀 궁금했고요. 또 여기에 만약에 거주하시다가 행복주택이 만약에 다시 모집 공고가 나오면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모집 공고에 이렇게 신청하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아예 내려놓으셨나요? 지원 신청할 수 있죠.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 말씀하신 대로 요건은 될 것 같아요. 요건은 될 것 같은데 함께주택 지금 기존 입주자들이 크게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주택은 굉장히 소수고 어떻게 보면 그 기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일부 아주 SH가 투자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차별적인 요소에도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제가 원래 들어가기로 돼 있던 임대주택도 그 막 시가 10억, 15억 넘는 아파트들 중에 이제 한 동만 딸랑 좀 선 그래서 어떤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없고 그냥 이제 거기서 사는 게 감지덕지다 이 동에서 약간 그런 식의 좀 구성되어 있는 행복주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1인 가구나 아니면 이제 2인 가구, 동거하는 2인 가구들이 많이 느낄 것 같은데 행복주택은 이제 굉장히 면적이 좁다고 할까요? 정말 진짜 그 원룸, 아주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 정도의 크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2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인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행복주택에 입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어떤 수요들을 고려했을 때 함께 주택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면적이나 사용료 측면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복주택들이. 그러면 행복주택의 뭐 또 다른 필요성이 특별하게 있지 않는 이상 행복주택으로 이사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좀 느끼고 있어서. 네. 저도 제가 이 집에 살기 전에는 항상 게시판을 정말 아까도 계속 드나들셨다고 그 집을 구해야 되니까 거기에 신경을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있으면 지원해야 되고 뭐 그게 뭐 그냥 지원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이 집에 분명히 뭐 또 더 좋은 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함께주택 살고 나서는 SH공사 들어가 본 적 없어요. 왜냐면 만족도가 높고 어쨌든 저희에게는 10년이 보장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이사를 가고 싶고 너무 일단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4호 입주자분께서 만약에 친구분한테 여기 입주하라고 권유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같이 보면 SHLH공사의 우리 젊은 친구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고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수인가요? 분위기를 몰라서. 아, 네, 맞아요. 엄청 그래요? 관심이 많고 실제로 제 친구들도 용산에 그 청년주택 있었죠? 그 합정에도 있었죠. 네, 넣었는데 둘 다 떨어졌고요. 한 명은 됐는데 너무 면적이 작아서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적 대비 가격도 너무 비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런 사회주택을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되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 분들이. 조건이. 예. 저희 큰일 났습니다. 저희 4분기 정도에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신혼부부 16, 청년 넷 이렇게 지금 건축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임대 조건은 SH공사의 경우를 따라야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싸요. 조건이 비싸나요?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거 차라리 조금 그거에 합당한 크기라든지 그런 거면 상관없는데 정말 작은데 비싸니까. 메인 약점 밑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혹시? 네? 메인 약점? SH 메인 약점 밑에 지금 이제 다 지자체, 건축주 또 우리 SH 얘기가 돼서 지금 건물은 다 완공 단계에 됐고요. 하반기에 이렇게 뭐 대상자 모집이 좀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분위기면 혹시 제가 이거 전에 바로 전에 SH에서 운영하는 원룸 임대주택에 살았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네. 거기는 그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아니라 그냥 매입 임대주택 한 4평 이런. 네네네. 좀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에. 어렵지는 않았고요.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네. 거기 청년 대상이었어. 그때는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 청년 대상으로 했었는데 한 30가구 있었고 저 나올 때쯤에는 다 공실로 11가구 남았었어요. 관리가 하나도 안 돼서. 저도 뭐 청사자로서 좀 근데 제일 저는 관심이 많으신 다 너무 공감해서 세 분 얘기해 주신 것 정말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 마포구에 30년 넘게 살고 상수동 쪽이 개발되면서 사실은 그 어릴 때의 그 마을 공동체라고 해야 되냐 그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아파트가 들어온 거예요. 상수동 그쪽 뒤쪽은 다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주거가 제 삶에 맞다고 안 느끼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저층 주거단지가 이제 마포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성산동, 망원동 좀 일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마을에서 함께 좀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느끼기에 아파트형 주거가 저는 적합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아예 아파트를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뭔가 개발을 할 때 항상 아파트형 모델 그리고 아파트 형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또 거기 임대 뭐 이렇게 나와도 잔금 치르는 것도 좀 어렵지만
그런 어떤 주거 형태가 주는 좀 어떤 그 아파트의 어쨌든 섬 같은 그 단지 내 어떤 섬 같은 그래서 이제 뭐 마을성도 같이 좀 느끼기 어려운 그런 또 느낌들이 있어서 개발을 할 때 좀 이런 저층 주거 단지에 좀 각단 수요를 조금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네, 우리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협치 이종민 지원. 민원이 혹시 민원이 혹시 이정민 이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시는 또 1번가 협치 지원관 이종민 지원관. 나중에 좀 합류하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론장이 6시 반에 끝나가지고 제가 좀 늦게 와서 행사를 끊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장우영 선생님이 이 동네 토박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못 들어서 죄송해요. 질문을 하셨나요? 아니, 상담 좀 개발을 할 때 아파트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공공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왜 지금 나갔었냐면 이게 의외로 주변에 민원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누가 사진을 찍으시길래 우리 이거 모여있는 뭔가를 보고 민원을 그래서 제가 뭐 그것도 그렇고 밖에서 혹시 우리 시끄럽게 들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경찰에 신고하대. 저랑 통화만 하고 처음 그래서 저 질문 있습니다. 그 3호는 1년 됐나요? 총회를 한번 하셨나요? 입주자들 총회 같은 거? 저희 7월부터 입주 시작해서 네.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고요. 매달마다 거주자 회의하고 있고, 근데 총회라고 하면 하기도 학교일대 총회 3월 네네. 총회를 했었죠. 언제지? 그게 올해였나? 올해 총회 내년? 작년 다른 주택하고 달리 이제 협동조합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총회 참석해보고 했을 때 그 느낌이나 뭐 그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뭐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몇 호에 뭐 1호에 사는 분들, 2호에 사는 분들 뭐 직접 사실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가서 얼굴 뵙는 것이 좀 즐거웠고, 거기서 이제 올해 총회가 작년에 총회에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진행했는데 그때는 뭐 새로 이사가 바뀐 분들도 뭐 얼굴도 뵙고 뭐 선출도 하고 이래서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재미가 과연 네. 여러 집들의 거주자분들을 만나는 뭐 그런 기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입주자지만 임대인이지만 그 조합원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총회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어쨌든 총회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생각이 좀 있었나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좀 다른 주택하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느낀 계기는 물론 총회에서 지금 뭐 이사 결정을 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무는 특이하게 이제 입주해서 이제 땅 파고 설계할 때부터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도면 그리고 이럴 때부터 같이를 해가지고 제가 임대자지만 이런 걸 같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약간 주인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학교주택의 뭐 사무국에서 하시는 일들에 관심도 갖게 되고 총회에도 참석하고 이제 올해는 제가 거주자 대표가 되면서 이사회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뭐 애정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거는 총회를 해도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비대면으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뭐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저희 슬기 대표님 말씀처럼 예전 같았으면은 건물 앞에 뭐 하나 떨어져 있어도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 건물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저희 정말 저희 음식물 쓰레기통도 순번정에서 닦을 정도로
네, 서로 약간 감시 체제하에 자기 집처럼 정말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입자이기도 하면서 같이 집주인이라는 건 사실 건물 관리를 공동으로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도 비슷하고요. 저는 이제 매월 입주자회의 할 때마다 사무국에서 오셔서 어쨌거나 조합 운영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관련해서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점이 아무래도 이 조합에 뭔가 진짜 구성원으로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사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2층에 5층에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공용 공간들에 대한 청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그냥 의무 사항으로 그렇게 인지하시고 행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뭐 이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희 사실 들어올 때 저희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좀 고민이 있었고, 근데 이제 조합에서는 알아서 정해서 하시면 된다. 뭐 업체를 부르실 거면 업체를 알아서 부르시고, 네, 정할 거면 알아서 정하시라고 해서 저희가 알아서 해보기로 한 게 일단 한 달 정도를 이제 2주씩 해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서 한번 공용공간 청소를 해보자. 그러고 정 안 되면 업체를 부르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업체분은 관리인 대신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정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도 주인의식이 느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달 해보니까 사실 입주자 회의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아니면 입주자들끼리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말에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입주자들이랑 같이 담소도 나누고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끝나고 이런 좀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쨌거나 좀 되게 만족스럽고 좀 만나는 장으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확실히 말씀 주셨지만 청소를 같이 하다 보면은 주인의식이 확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간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고 싶게 되고 이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뭐 구청에 전화를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좀 그렇게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